20.4절의 연력학 과정에서의 일과 열, 이것도 좀 보게 될 텐데, 먼저 상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러면 이제 기체, 분자계, 기체예요, 기체. 기체의 상태는 압력은 프레셔, 부피는 볼륨, 온도는 자 T, 내부 에너지 U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부 에너지하고 온도는 서로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비례 관계가 있어요. 비례 관계. T하고 U는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걸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기체에 이 몰수가 있어야겠죠. 몰수, N몰. 이것도 이제 상태로 넣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태값 또는 상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그림에 자,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F라는 힘을 가해서 지금 부피가 V였던 기체를 부피를 좀 쪼그라들게 수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피스톤을 이렇게 밀었는데 움직인 변이된 높이가 Y가 돼요. 그러면 힘 곱하기 힘이 가해지고 그 힘 방향대로 이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F가 한 일은 F 곱하기 DY가 돼요. 그죠? 힘 곱하기 변이가 됩니다. 그런데 힘을 압력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우리 이제 A분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P 압력이었어요. 그래서 F는 PA로 표시할 수 있죠. F는 P 곱하기 A. 그래서 이 F를 P 곱하기 A로 표시한 거예요. PA 곱하기 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A 곱하기 거리는 A가 단면적이고 거리 Y, dy 해주면 그게 바로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P 곱하기 부피 변화 dV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dW죠. 그렇죠? P가 압력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외부 힘이 하는 일 또는 압력이 하는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가 돼요. 부피 변화. 예. 그런데 이 압력이 일정할 때는 P 곱하기 그냥 델타 V 해도 되지만 압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dW를 구해서 이걸 적분해서 W를 이렇게 이제 구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 이때 기체가 압축이 되면 기체의 한 일, 즉 F가 한 일은 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힘을 가했는데 이렇게 힘을 가했는데 여기 이제 압축이 되면 힘을 가한 방향대로 이게 움직인 거잖아요. Y만큼 움직인 거죠. 힘 곱하기 거리가 그냥 양이 되는 겁니다. W는 양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이제 팽창을 한다면, 기체가 팽창한다면 외부에서 가한 힘이 하는 일은 음이 되는 거겠죠. 힘을 가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분할 때는 이렇게 이제 PdV를 적분해서 W를 구해줍니다. 이때 이제 왜 마이너스가 붙였냐? 팽창을 하면 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VI보다 VF가 나중 부피가 커졌어요. 그럼 팽창을 했으면 음이 되게 하려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제 붙여준 겁니다. 본래는 팽창했으면 이거 자체는 플러스겠죠. 근데 플러스인데 팽창하면 그 외부 힘이 한 일은 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자, 적분은 PV 도표에서 곡선 아래 넓이와 같다. 그게 뭐 적분이죠. 이렇게 이제 PV를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PV 도표, 즉 압력과 압력 변수와 부피 변수의 즉 기체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데, 처음 이 I 상태, 즉 압력은 PI고 부피고, 나중 상태 압력 PF, VF가 됐어요. 그럼 이 적분을 하면 이게 지금 수축하는 거잖아요. 수축이니까 그 W는 양이 돼야 돼요. 그렇죠? 외부 힘이 하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축하는 경우에 외부 힘이 하는 일은 이렇게 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적분하면 이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I에서 F로 거꾸로 적분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거꾸로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게 수축이죠. I에서 F까지 이렇게 I에서 F로 PdV를 적분하면 이게 바로 이 경우에는 음이 됩니다. 이게 음이 돼요. 음이 되는데 수축하는 경우에 기체가 외부 힘이 하는 일을 양이 되게 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양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W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 거다. 이때의 W는 뭐냐? 외부 힘이 하는 일이다. 기체의 외부 힘이 기체의 한 일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경로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처음 상태, 동일한 나중 상태, 동일한 처음 상태, 동일한 나중 상태, 세 개의 ABC가 동일한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주어져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첫 번째 A번 그림은 압력이 먼저 일정해서 부피가 변합니다. 부피가 변하고 나중에 압력이 변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등압, 압축을 해요. 등압. 일정한 압력 하에서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등적, 일정한 기체 부피상에서 어, 등적 과정으로 압력이 증가하는 이런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이제 I에서 F로 변화되는 첫 번째 A 과정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B 과정은 똑같은 등적 등압인데 이 변에는 등적부터 먼저입니다. 등적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면서 압력이 상승하는 거죠. P 상승. 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하면서 V가 증가. V가 감소죠. V 감소. 이런 과정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일반적인 압축 그랬는데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이것도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그냥 I에서 F로 압력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는 또 다른 어떤 과정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런 변화 과정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그런 일반적인 압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 그래프 자체는 특수한 거예요. 그죠? 예,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자, 이런 과정, 여러 가지 과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갔다 저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경로는 수없이 많다.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동일하지만, 어, 그럼 이 면적이 뜻하는 건 바로 뭐가 되냐? 이 넓이가 뜻하는 건 외부 힘이 하는 일을 여기 이제 이 넓이가 되는 겁니다. 외부 힘이 하는 일은 다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다 다르죠. 그래서 기체의 한 일은 상태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상태 사이의 경로에 의존한다. 기체의 하는 일은 경로 의존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20.5절에 연력학 제1법칙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다름 아닌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에너지 보존, 특히 이제 열이 동반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의 특수한 예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델타 E INT는 Q 더하기 W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기호가 의미하는 바를 잘 알아야 되고 여기 Q하고 W는 이제 알잖아요. Q하고 Q는 그 기체 상태, 어떤 기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기체에 공급된 열이 Q가 되는 거고 W, 외부에서 일을 해줘서 역학적인 일을 그게 이제 W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변하느냐? 자, Q로 에너지 얻고 W 외부에서 해주는 힘의 일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럼 얘는 에너지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 상승하는 이 기체의 에너지는 다름 아닌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인데 그 내부 에너지는 바로 이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예요. 기체 분자들이 뭐 정신없이 이렇게 어떤 속도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Q하고 W라는 에너지를 가했으니까 더 잘 운동해야겠죠. 내부 에너지가 변하게 될 거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줄의 열을 줬어요. 200줄의 일을 해줬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얼마큼 증가해? 300줄 증가해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도 있겠죠. 100줄의 열을 주고 대신에 100줄의 일을 해서 거꾸로 이제 팽창을 하게 한 거죠. 팽창. 그러면 외부 힘이 하는 일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됐어요. 그럼 내부 에너지는 변화하지 않는 특별한 또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 Q하고 W는 0이다 그랬는데 열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 없는 거죠. 또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이
힘을 가해서 역학적인 일도 없어요.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겠죠. 0이 되겠죠. 예. 뭐 너무 당연한 건가요? 예. 근데 이게 당연하진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순환 과정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변해서 왔어요. 순환 과정. 이거 우리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건데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연력학 제1법칙의 적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단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열 과정. 지금부터는 특수한 과정들을 볼 겁니다. 특수한 과정들, 특수한 연력학 과정들인데 첫 번째로 나온 게 단열 과정이에요. 그 단열 과정에서는 이 용어 자체가 단열이니까 Q가 공급되지 않은 겁니다. 열이 들락날락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Q 더하기 W인데 Q가 0이니까 그냥 델타 E INT는 W가 되겠죠. 외부에서 해준 힘의 역학적인 일이 곧 내부 에너지 변화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되겠어요. 예, 단열 과정은 공학에서 중요하게 이제 응용이 되겠죠. 근데 단열 과정 중에서 자유팽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단열 자유팽창 과정이라고 해요. 단열 과정은 영어로 또는 이제 영어에서도 본래 외국어인데 아디아바틱이라고 합니다. 아디아바틱. 그래서 팽창을 해요. free expansion인데 그래서 예, 자유팽창이라는 얘기는 아, 부피는 실제로 변화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주지 않는 부피의 변화이기 때문에 외부는 진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외부는 진공이고 기체가 있어요. 기체가 있는데 이 외부는 진공이다. 그래서 기체가 팽창을 하더라도 또는 수축을 하더라도 역학적인 일이 없는 경우예요. 외부의 압력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단열 자유팽창 과정에서 단열 과정 이렇게 있게 되고 자유팽창이니까 W도 0인 과정. 그래서 앞에서 이제 순환 과정 나왔는데 그거랑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 과정 자체가 전체 이 전 과정이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데 이 전 과정, 매 순간순간이 다 단열이고 자유팽창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Q가 0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W도 0이 되는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팽창 과정. 자, 이번에는 일정한 압력하에서 일어나는 등압 과정이에요. 등압 과정, 아이소바릭이라고 얘기합니다. 등압 과정은 P가 일정한 거죠. P 일정. 뭐 컨스턴트 프레셔 과정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예. 그러면 P가 일정하니까 W는 PdV가 적분을 해서 PVF-VI가 됩니다. PVF-VI가 이거는 이제 등압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팽창을 한다. 기체가 점점 이렇게 팽창하는 경우 있죠. 그럼 외부에서 힘이 하는 일이 음이 되겠죠. 이렇게 팽창하면 이렇게 변한 거니까 그죠? 피스톤이 앞에 우리 피스톤 그림하고 똑같이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팽창을 하면 요거 플러스지만 W는 마이너스가 되게 해야 돼서 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플러스이지만 요거는 마이너스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W가 되겠죠. 팽창일 때 W는 음이 되겠죠. 팽창하는 과정에서 W가 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은 겁니다. 자,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합니다. 부피가 일정하니까 부피 변화는 아예 또 없는 거죠. 그럼 DV 매 순간순간에 DV도 없어요. DV가 0이니까 즉 미소 부피 변화가 0이 되기 때문에 기체가 하는 일 자체가 0이겠죠. 부피가 안 변하니까 부피가 변해야지만 PDV 적분해서 W를 구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식에 넣으면 따라서 외부에서 주는 열에 의해서만 내부 에너지가 변하는 이런 식을 가져올 수 있죠. 자, 아이소 볼류메트릭 프로세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등온 과정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등온 과정은 아이소 서머리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입니다. 내부 에너지 E는 나중에 한번 구해보겠지만 2분의 3 nRT가 돼서 온도가 곧 내부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2분의 3 몰수 곱하기 어떤 상수, 기체 상수만 곱해주면
따라서 등원 과정에서는 델타 t가 0인데요. 델타 t가 0이 되기 때문에 델타 E도 0이 되고 연력학체 1법칙에 대입을 하게 되면 Q는 마이너스 W가 되는 특별한 또 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등원 과정에서 팽창하는 걸 한번 살펴보자. 등원 팽창.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얘기죠. 오른쪽으로 가야 팽창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력도 감소하고 부피는 증가하는 과정이죠. 왜냐하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였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우변이 일정이에요. 그럼 좌변도 일정해야겠죠. 자, 그런데 부피가 증가해야 팽창이죠. 그럼 압력은 감소하겠죠. 이 둘은 역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비례 관계의 곡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외부 힘이 하는 일을 구하면 이게 이제 요 아래 면적이 되겠죠. 요 아래 면적인데 이걸 구해 놓으면 플러스예요. 그런데 팽창할 때 마이너스가 되게 하려면 앞에 이제 음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이 넓이를 구합니다. 이 넓이 S를 구하면 이 넓이를 구해보면 여기 바로 여기 적분하는 거죠. 정적분. 이쪽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 넓이가 바로 VI부터 VF까지 PdV 적분이고 P가 V분의 nRT죠. PV는 nRT니까. 그러면 이 nRT가 상수가 돼서 앞으로 빠져나옵니다. nRT가 빠져나오고 V분의 dV만 적분해주면 돼요. 근데 팽창하면 이게 다 플러스거든요. 플러스. 근데 팽창하면 음의 기호 마이너스가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다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nRT V분의 1을 적분하면 lnV가 됩니다. lnVF 마이너스 V lnVI가 되는데 lnA 마이너스 lnB는 로그에서 어떻게 돼요? lnB분의 A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VA분의 VF인데 요거에 마이너스가 다시 붙었으니까 VF분의 VI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거죠.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원 팽창 과정. 자, 이거 공식으로 좀 외워두는 것도 좋아요. 등원 과정에서는 W는 또는 Q는 nRT, ln, V1, V2 이렇게 V1분의 V2 이렇게 돼 있는데 부호를 유의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0도씨에서 1몰의 이상기체가 3리터에서 10리터로 몇 배, 3분의 10배만큼 팽창을 하게 되죠. 팽창하는 동안 기체의 한 일, 외부에서 기체의 한 일이니까 W는 nRT, ln, V1분의 V2 팽창하면 이게 플러스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가 되게 하면 되죠. 팽창하는 때 마이너스가.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가 3 들어가고 여기가 10 들어가는 거죠. 예, 3분의 10으로 비율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는데 0도씨라고 했으니까 여기 T는 273 켈빈 1몰이라고 했으니까 N은 1이죠. R 그대로 대입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대입한 식이 있죠.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700 줄이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기체와 주위 환경 사이에 열에 의한 에너지 전달은 그럼 이게 연력학체 1법칙을 물어보는 겁니다. 열이 얼마냐 에너지 지금 첫 번째 A번에서는 W를 구한 거고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Q 더하기 W가 되는데 등원 과정에서는 이게 0이에요. 따라서 Q는 마이너스 W라고 써줘야겠죠. 이렇게 이만큼의 열이 전달돼서 이게 다 뭐예요? 역학적인 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예. 기체가 등압 과정을 거쳐서 원래의 부피로 돌아왔다면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호 그림으로 PV 도표상의 그림으로 그리자면 지금 부피가 3분의 10, 3이었는데 10으로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압력은 어떤 압력에서 어떤 압력으로 이제 감소한 거겠죠. 압력이겠죠. 부피가 증가하면서 압력은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예. 이렇게 등원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압 과정으로 원래의 부피로 돌아와라. 이렇게 돌아와야죠. 그럼 이렇게. 예. 원래의 부피, 여기 3이에요. 3. 처음 부피. 그렇죠? 등압이니까 압력 P는 일정하면서 그럼 이 압력이 얼마인지 구해내야겠죠. 그렇죠? 예.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압력은 주어져 있나요? 압력 자체는 안 구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1만 구해라 이런 얘기죠. 이 과정에서 기체한 일이니까 요 일을 구해주는 거죠. 이렇게
요 넓이, 그죠?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 VF-VI, 예, 압력이 일정하니까 1점 곱하기 델타 V만 구해주면 되고, 근데 P 자체를 모르니까 V분의 NRT, 주어져 있는 V분의 NRT로 P를 구한 거예요. 10리터, 그죠? 10리터. 여기 1몰, 8.31, 그리고 온도. 그죠? 요 온도가 된 거죠. 지금 등온 과정이니까 전체는 다 0도씨예요. 또는 273 켈빈입니다. 요 곡선상 위에서 모든 온도는. 예. 그리고 VF-VI 이렇게 계산해주면 1600 줄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자, 20.7절로 가는데요. 열 과정에서의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 그랬는데 요거는 생략하기로 했었죠. 자, 그리고 앞에서 안 했던 이제 순환 과정이 있는데 순환 과정으로 가보면 앞에서 그래프가 없어갖고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순환 과정이었죠. 요 법칙 적용하기 전에.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순환 과정은 어떤 상태, I 상태에서 어떻게 막 변해요. 그랬다가 다시 이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PDV상에서. PV 도표상에서. 이런 게 순환 과정이죠. 뭐 이렇게 돌아와도 되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도 되고, 이렇게 갔다 어떤 방법으로도 다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올 수 있잖아요. 상태로. 그죠? 순환 과정에서는 일단 그 상태하고 다시 돌아온 요 상태, 요 과정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 상태가 처음 상태랑 같은 거니까 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없겠죠. 그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없고, 왜냐하면 이 상태가 바로 온도, 이 내부 에너지는 온도의 함수인데 나중 온도하고 처음 온도랑 같잖아요. 그죠? 그 상태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Q는 마이너스 W가 되는 건데, 이때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은 이 내부의 넓이와 같아요. 알짜 넓이. 그죠? 예. 왜 그런지는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어떤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갔다 여기까지 왔다 하자고요. 그럼 요만큼까지 가는 동안에 하는 일은 그 아래 넓이만큼의 음의 일을 해요. 그죠? 그런데 다시 또 돌아와야 되는 거죠. 돌아올 때는 그 아래만큼의 또 음의 일을 합니다. 그럼 남는 건 요 안에 있는 거겠죠. 갈 때의 부하고 올 때의 부는 반대가 돼서 여기 x표한 영역은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된 영역이라 이때는 이런 서로 상쇄가 되고 남는 건 이렇게 갔다 올 때, 즉 이 안쪽 내부 면적 PV 도표상에서 알짜 넓이가 바로 한 번 순환 과정 동안에 공급된 열 그 자체가 마이너스 W니까요. 이렇게 이제 구해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더 자세한 얘기는 21장, 22장에 가서 아마 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정도만으로도 충분하긴 한데, 연습 문제에 가보면, 그림을 잠깐 보면, 이런 게 순환 과정이죠. 18번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알짜 넓이가 바로 마이너스 W가 되는 거예요. 알짜 넓이가. 외부에서 한 1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Q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자, 한 순환 과정 동안 기체의 한 알짜이를 구하라 그러면 그게 이제 W를 구하는 건데 W는 요 넓이 자체가 마이너스 W예요. W는 음이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 이 A에서 C로 갈 때 하는 일이 요 아래 넓이잖아요. 아래 넓이의 마이너스. 그래서 C나 D에서 A로 올 때 하는 일의 마이너스가 요 아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이렇게 순환 과정이니까 Q는 마이너스 W가 되는데 마이너스 W 자체가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는 이 안쪽 넓이가 됩니다. 이게 플러스라고요. 안쪽 넓이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구해보면 가로가 2VI잖아요. 2VI. 세로는 3PI-PI니까 2PI죠. 그 두 개를 곱하면 4PVI죠. 이게 4PI, VI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W고 이게 그대로 이제 Q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고 여기 이런 것도 다 순환 과정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순환 과정이 아니에요.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그냥 변해가는 과정이죠. 네. 네, 더 자세한 것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